안녕하십니까. 탈레스의 이댁입니다. 오늘 웨비나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EMS 5.3, RMS 9.8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웨비나는 차후에 블로그나 저희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고, 해당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해당 웨비나는 저희 블로그나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오니 이 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웨비나 주요 업데이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터프라이즈 EMS에서 LDK를 서포트하게 된 내용과 그리고 하나의 인터넷먼트로 다중 배포 환경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스탠더얼론 라이센스, 온프리미스 라이센스와 리스드 라이센스의 핑거프린트 통합, 그리고 EMS의 데이터 익스포트 기능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RMS 9.8에 유니파이드 API 기능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먼저 그 엔터프라이즈 EMS에서 LDK 부분을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최근 최종 사용자들의 사용 환경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라이센스 적용 부분에 대해서 개발사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라이센스 모델을 지원해야 되며, 그에 따른 통합 관리 솔루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EMS 5.3에서는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EMS에서 지원하던 RMS와 P뿐만이 아닌 LDK를 통합 지원하게 되었고, 기존의 RMS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 클라우드 라이센스만 지원을 했다면, 또 LDK와 접목해서 하드웨어 동글키와 그에 따른 다양한 라이센스 모델을 지원할 수 있고, 또는 LDK 사용자분들은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던 환경에서 클라우드 라이센스의 여건이라든지 다른 파트너 포털의 추가 기능, 다양한 사용자들의 요구 조건에 맞추기 위해 하나의 EMS로 통합이 되어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기존의 LDK EMS에 있는 EMS 기능보다 엔터프라이즈에 있는 EMS의 기능이 좀 더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LDK EMS 사용자 고객분들도 원 EMS를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EMS의 기능을 확인해 주시면 좀 더 많은 방향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LDK EMS보다 엔터프라이즈 EMS가 좀 더 많은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엔터프라이즈 EMS에서는 ESD나 ESD 소프트웨어 배포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라이센스 발급 시에 메일이 날아갈 때 다운로드 링크를 같이 제공을 한다든지, 또는 인핸스드 커스터머 포탈, 인핸스드 파트너 포탈이라고 해서 기본 제공하는 포탈이 아닌 커스터마이징된 포탈들을 제공을 하거나, 또는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파트너 포탈의 기능이 엔터프라이즈 EMS의 파트너 포탈이 LDK의 파트너 포탈 기능보다 좀 더 확장성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 인사이트, 데이터 익스포트를 통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 BI 툴과 연동을 한다든지 등을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EMS가 RMS와 PIT, 그다음에 클라우드 라이센스만 지원을 했다면 LDK와 같이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라이센스 모델, 하드웨어 동글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클라우드 라이센스 등을 하나의 통합 관리 솔루션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RMS 사용자분들은 기존의 EMS를 사용을 하셨다면 UI가 익숙하시겠지만, LDK 사용하시던 LDK EMS의 UI보다 향상된 좀 더 보기 편한 형태의 UI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LDK에서도 REST API 웹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엔터프라이즈 EMS가 있지만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폭넓은 방식으로 웹 서비스가 있게 되고, 보통 LDK EMS 사용자분들은 온프레미스 설치형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셨는데, 엔터프라이즈 EMS는 애저 서비스,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 올려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로 다운타운 타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끊기지 않게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현재 엔터프라이즈 EMS에서 LDK를 사용하는 부분이 현재 페이지 1인데, 페이지 1에서는 모든 부분을 다 지원하진 않습니다. 기존의 LDK EMS 기능 중에 한 60% 정도만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LDK를 엔터프라이즈 EMS에서 사용을 하실 때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EMS가 지원하는 RMS와 PIT
제품을 같이 사용하실 수가 없게 되면 RMS랑만 연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엔터프라이즈 EMS는 온프레미스 설치형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고 애저 서비스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 올려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 1에서 지원하지 않는 범위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엔터프라이즈 EMS에서 LDK를 사용할 때 기존 LDK EMS와 좀 다른 점을 좀 현재 버전의 페이지 1에서의 다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LDK EMS에서 사용하시던 웹서비스 API와 엔터프라이즈 EMS용 웹서비스 API가 조금 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기존의 LDK EMS와 연동을 하셨던 부분을 엔터프라이즈 EMS와 연동을 하길 원하신다면 새롭게 웹서비스를 구축해서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 락킹, 이제 저희 LDK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배포하려면 VM 타입이나 PM 타입 등 이제 플랫폼에 맞춰서 라이센스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현재 디폴트 버전만 적용이 되게 되고 VM은 현재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제 1번이 아닌 2번부터 11번에 대한 부분은 페이지 다음 업데이트 버전이 나오면 해당 부분은 다 지원 예정이오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DK에서 지원하던 언어팩과 이제 현지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한국어 버전이 없어서 좀 한국어 버전이 없어서 해당 부분은 좀 한국 내에서는 아쉽지만 뭐 적용할 대상이 아닌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DK 커스텀 리포트 부분이 EMS 엔터프라이즈 EMS의 기능과 조금 다른 형태로 커스텀 리포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SQL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물론 엔터프라이즈 EMS에서도 커스텀 리포트를 하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엔터프라이즈 EMS에 있는 다양한 리포트 모듈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리포트를 뽑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 업데이트라고 해서 이제 LDK EMS 이제 커스텀 포탈에 있는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아직 업데이트 되진 않았고 차후에 추가될 예정이며, LDK EMS에서는 하나의 EMS의 다중 멀티 배치 코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현재 버전에서는 하나의 배치 코드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RMS와 LDK를 동시에 사용하는 고객분들은 DB 마이그레이션이 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LDK만 사용을 하시던 고객분들이나 또는 기존의 RMS만 사용하시던 고객분들은 뭐 DB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소리고요. 예를 들면 기존의 RMS도 사용하시고 기존의 온프레 LDK도 사용하셨던 고객분들은 RMS는 애저 서비스 쓰시고 LDK는 온프레미스 쓰셨는데 이 두 개의 DB가 다른 DB이고 다른 이제 관리 솔루션을 하나로 통합하다 보니까 이 두 개에 대한 DB 마이그레이션이 조금 이제 힘든 상황인 거고요. 기존에 LDK를 사용하셨던 고객분들이 엔터프라이즈 EMS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면 DB 마이그레이션 가능하오니 이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DK EMS에서는 채널 파트너를 하게 되면 제품과 프로덕트와 매핑돼서 사용을 하였는데 엔터프라이즈 EMS에서는 채널 프로덕트와 매핑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채널 파트너 관리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LDK EMS에서는 채널 파트너 기능이 한 단계 1티어만 관리가 됐다면 엔터프라이즈 EMS에서는 채널 파트너를 멀티티어로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엔터프라이즈 EMS에서는 1차 벤더에게 100개의 라이센스를 줬다면 1차 벤더가 2차 리셀러에게 50개의 라이센스를 나눠주고 이 2차 리셀러가 실제 엔드 유저에게 10개의 라이센스를 판매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멀티티어 형태로 관리가 되게 되며 이런 엔터프라이즈 EMS가 LDK EMS보다 다양한 기능들의 일부 예입니다. 뭐 그 외에 아까 설명드렸던 이넨스 커스텀 포털과 이넨스 파트너 포털을 쓰시면 좀 더 UI가 고객 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커스터마이징된 포털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타이트먼트 단계에서 메모리 설정이 기존에 가능했었는데 현재 엔터프라이즈 EMS에서 LDK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메모리 설정이 프로덕트 단위에서 진행이 돼야 되고 메모리를 그때그때 변경하셔야 되는 고객분들은 매번 프로덕트를 만드셔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필요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직 체크인 키나 체크인 시트에 대한 기능이 인타이트먼트 탭에 아직 생성이 되지 않아서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게 되고요. 기존의 LDK EMS에서는 하나의 인타이트먼트에서 프로덕트 키를 다수를 생성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EMS에서 LDK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하나의 인타이트먼트에서 다수의 프로덕트 키를 생성하실 수는 없지만 배치 인타이트먼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다수의 인타이트먼트를 생성하는 기능이 있어. 이 부분은 워크어라운드가 있어오니 뭐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EMS에서 LDK를 사용할 때 뭐 지원되지 않는 항목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LDK 디벨로퍼 탭입니다. LDK 디벨로퍼 탭은 일반적으로 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사용하거나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용하는 RUS를 윈도우즈 버전을 만들 때 많이들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이 부분은 한 번 만들어두면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온프라미스 버전을 사용할 때 드라이버나 RUS 만드는 용도로 한 번만 만들어 주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적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캔슬레이션 프로덕트라고 해서 특정 프로덕트를 지우는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업데이트 시에 업데이트할 때 기존 내역을 다 지우고 업데이트하는 내역 형태로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아직 뭐 어떤 부분이 더 삭제되거나 뭐 빠질지는 모르지만 추가될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지금 설명드린 LDK를 엔터프라이즈 EMS에 사용하는 부분은 차후에 데모에서 피처를 만들고 프로덕트를 만들고 해당 프로덕트를 라이센스 발급해서 인증하는 과정들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의 인타이트먼트로 다중 배포 환경을 지원하는 부분이 이제 EMS 5.3에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온프라미스 라이센스를 뭐 최종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5개 원하고 클라우드 라이센스를 리스트 라이센스를 뭐 3개를 원했다고 하면 2개의 인타이트먼트를 만드셨어야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용 인타이트먼트 하나, 리스트 라이센스용 인타이트먼트 하나. 여기에 뭐 네트워크 라이센스가 추가되거나 리스트 네트워크 라이센스가 추가되게 되면 4개의 인타이트먼트가 필요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인타이트먼트로 배포하고 그 배포하고 최종 사용자들은 선택해서 뭐 예를 들면 스탠드얼론 라이센스는 3개를 배포한다거나 3개를 설치하게 되고, 리스트 라이센스는 5개를 설치하게 되고, 리스트 네트워크 라이센스는 2개 설치해서 토탈 10개만 사용하는 부분들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방식이 도입됨으로써 개발사는 좀 더 일에 대한 노드가 줄어들게 되고, 실제 사용자들은 이제 프로덕트 키나 EID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훨씬 편리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를 들면 이제 4개의 프로덕트를 저희가 실제 개발사가 가지고 있고, 실제 엔드 유저는 10개의 라이센스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10개의 라이센스를 요청을 했다면 하나의 라이센스 타입만 10개를 사용하실 수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의 인타이트먼트로 다중 배포 환경을 지원하게 되면 스탠드얼론 라이센스 하나, 네트워크 라이센스 3개, 스탠드얼론 리스트 라이센스 하나, 네트워크 라이센스 리스트 라이센스 하나, 5개에서 토탈 10개를 실제 최종 사용자가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도 데모를 통해서 한번 예를 보여드릴 거고요. 다음은 이제 온프레미스와 리스트 라이센스의 핑거프린트 통합 부분이 있게 됩니다. 온프레미스 라이센스, 기존에는 온프레미스 라이센스는 락킹 코드라고 해서 이제 암호화된 스트링 값으로 이제 핑거프린트를 적용을 하게 됐었고, 리스트 라이센스는 XML 형태의 파일로 인증을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통합 관리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핑거프린트가 다른 부분이 좀 번거로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합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능이고, 리스트 라이센스의 핑거프린트를 온프레미스 라이센스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존의 RMS를 사용하시던 고객분들은 기존 방식대로 적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 또는 변경하시길 원한다 그러면 인타이트먼트 옵션이나 EMS의 옵션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뭐 기존 방식대로 적용을 하시든 이제 EMS 5.3에 추가된 핑거프린트 통합 방식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화면은 EMS의 옵션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거고, 이제 통합 관리로 해서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핑거프린트가 리스트 라이센스 방식으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옵션인 거고요. 이거는 라이센스 발급 시에 해당 화면처럼 핑거프린트를 등록하거나 있는 핑거프린트를 가져와서 인증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예제 필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간단하게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은 이제 EMS의 데이터 익스포트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EMS에서 리포트 기능이 있었습니다. 리포트 기능은 말 그대로 이제 EMS에 있는 기능들을 리포트 좀 보기 편한 형태로 리포트 형태로 출력이 됐었는데, 리포트 모듈은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 툴과 연동해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또는 저희가 SQL, DB가 있기 때문에 SQL로 원하시는 데이터를 뽑을 수 있었는데, 이거는 개발자들이 이제 SQL 쿼리문을 날려서 원하는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EMS 데이터 익스포트가 제공이 됨으로써 EMS 담당자가 꼭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데이터를 익스포트해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 툴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기존에 제공되던 리포팅 모듈과 다른 좀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뽑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예제 화면이고요. 예제 화면을 통해서 뭐 인타이트먼트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든지 프로덕트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든지 또는 고객에 대한 정보, 파트너에 대한 정보들을 각각 선택해서 얻으실 수가 있게 되고, 이런 정보들을 데이터 익스포트를 해서 BI 툴과 연동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제 이거는 파워 BI, MS 소프트의 파워 BI라는 툴과 EMS에서 익스포트한 데이터 익스포트 자료를 통해서 연동한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이고요. 그래서 뭐 언제 라이센스가 많이 나갔고 어떤 고객이 많이 샀고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보고 차후에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지 어떤 방향으로 셀링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보기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한 가지 예로 MS의 파워 BI 연동을 했지만 원하시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과 다 연동하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제 EMS의 내역들만 가지고 진행이 되지만 차후에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및 클라우드 라이센스의 사용 패턴에 대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예, 다음은 유니파이드 API 업데이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존에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나 리스트 라이센스를 사용하게 되면 PC의 퍼시스턴스 스토리지를 초기화해 주셨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퍼시스턴스 스토리지를 초기화하려면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존의 C 언어를 통해서 C 언어의 API를 사용해서 초기화를 하거나 또는 툴을 가지고 초기화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존의 C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 닷넷이나 자바를 사용하던 개발사분들은 좀 번거롭게 실제 어플리케이션 구동하고 초기화 툴을 별도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분들이 닷넷이나 자바, 물론 C도 포함인 거고요. 개발을 하실 때 프로그램 내에서 퍼시스턴스 초기화 함수를 호출하고 별도의 툴 구동하지 않고 프로그램별로 퍼시스턴스 스토리지 초기화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닷넷 코어에 대한 API도 추가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린 PPT의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Q&A 시간이나 또는 지금부터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데모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어오니 이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잠깐 데모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현재 LDK EMS가 아닌 엔터프라이즈 EMS의 로그인 화면이고요. 기존에 LDK EMS를 사용하시던 고객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신 화면일 수가 있습니다. 배치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고, 예, 뭐 기존의 RMS EMS를 사용하시던 고객분들이라고 하면 좀 익숙하신 화면일 겁니다. 다만 추가적인 기능들이 뭐 EMS 5.3에 들어가 있게 된 거고, 제가 첫 번째 아까 설명드린 LDK 라이센스에 대한 라이센스 발행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DK도 그렇고 RMS도 그렇고 피처라는 부분들을 생성을 하고 프로덕트를 생성하고 프로덕트를 생성하면 이 프로덕트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을 진행하고 발급에 대한 라이센스 인증을 액티베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그 프로세스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피처를 만들게 되는데, 피처도 이제 애드 피처를 통해 만들게 됩니다.
그럼 네임스페이스, 저 데모 MA라는 이제 벤더 코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LDK 고객분들은 네임스페이스가 데모 벤더 코드다, 벤더 코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제품 이름, 저는 웹이나 데모라는 제품 이름을 선택하고 아이디는 피처 아이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의 RMS 고객분들은 버전을 입력하거나 해야 됐지만 LDK를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면 이 피처에 대한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라이센스 조건은 프로덕트 만들 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라이센스 모델은 선택하지 않고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피처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피처를 가지고 프로덕트에서 라이센스 조건들을 설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프로덕트에서는 만들 때 RMS의 라이센스 정책으로 만들 거냐, LDK의 라이센스 정책으로 만들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LDK에 대한 라이센스 정책을 만들 거기 때문에 LDK를 선택을 하고, 네임스페이스는 데모 MA라고 저희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모 MA를 선택하고, 이제 네임은 보통 프로그램 이름으로 하게 되는데 저는 웹이나 데모라는 명칭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아이디는 그냥 DB 넘버링이기 때문에 편의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 에디셔널 어트리뷰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이게 하드웨어키용이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냐 등의 옵션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저는 그냥 뭐 하드웨어키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막 하드웨어키 옵션이면 뭐 드라이버 리스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냐, 버추얼 클렉을 쓰겠냐, 또는 언락드 라이센스를 쓰겠냐에 대한 옵션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리호스트에 대한 옵션들도 다 여기서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PM 타입이나 VM 타입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이제 지금 페이지 1이기 때문에 선택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차후에 이 부분은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 오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센스 타입은 여기서도 저장하지 않고 그냥 선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라이센스 타입은 퍼페추얼로 여기 라이센스 타입이 아니고 만들어진 피처를 추가해 줘야 되는데, 피처를 추가해 주면 라이센스 타입은 기본적으로 퍼페추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프로덕트는 그 프로덕트대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인타이트먼트에서 뭐 특정 고객은 퍼페추얼이 아니고 뭐 만료 기간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만료 기간을 선택해 주시고, 뭐 또는 실행 횟수로 가고 싶다 그러면 실행 횟수로 가주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인타이트먼트에서 정하고 싶으시면 define in 인타이트먼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또는 그냥 퍼페추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퍼페추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퍼페추얼 선택해 주실 때 레통 라이센스로 옵션을 주겠냐, 리모트 데스크탑을 허용해 주겠냐, VM웨어에 설치를 허용해 주겠냐에 대한 옵션들을 설정해 주시고 세이브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메모리 부분은 현재는 프로덕트 생성할 때만 값을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리드 라이트 옵션을 제가 기본적으로 넣어보고, 값을 편의상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10자리씩만 제가 넣어봤는데, 이 해당 프로덕트를 버닝하게 되면 이 값이 0번지부터 10개의 셀을 메모리에 넣게 되는 형태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프로덕트에서만 적용이 되지만, 차후 업데이트 페이지 2나 뭐 최종 버전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인타이트먼트 C에도 이 값을 수정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하나의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프로덕트 만들어지게 되면 해당 프로덕트를 사용할 수 있게 컴플리트 눌러주셔야 인타이트먼트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인타이트먼트 클릭해 주시고 라이센스 발급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저는 데모 MA라는 이제 그룹에 있는 거를 배포를 할 거고, 고객은 뭐 딜이라는 제가 하나 고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웨비나 라는 고객을 만들고, 뭐 입력하지 않고 그냥 애드 정도만 누르면 쉽게 고객 정보를 만드실 수 있고, 이메일 정보를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메일 정보를 넣게 되면 차후에 이 라이센스의 발급 권한이 이메일로 날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웨비나라는 프로덕트를 검색을 해서 추가해 주면 현재 라이센스 모델을 확인할 수 있고, 퍼페추얼이고 컨커런시냐 이런 옵션들을 보실 수 있는데, 세이브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에 메모리 부분을 보게 되면 메모리는 기존에 제가 입력했던 1, 2, 3, 4, 5, 6, 7, 8, 9, 0 리드 온리에는 1, 2, 3, 4, 5, 6, 7, 8, 9, 0이 들어가게 되고, 리드 라이트에는 ABCDE 1, 2, 3, 4, 5라는 값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거기다 프로덕트 어트리뷰트를 보면 이게 뭐 락킹 타입이 어떤 락킹 타입인지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 저는 편의상 액티베이션을 받을 수 있는 횟수를 2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인타이트먼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인타이트먼트 내용이 정확하다고 보이면 여기 있는 컴플리트를 클릭해 주시면 해당 라이센스가 활성화됐습니다. 활성화되게 되면 고객이 차후에 EID나 또는 프로덕트 키를 통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저는 이 프로덕트 키를 통해서 고객이 인증받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프로덕트 키를 제공받으면 로그인을 하게 되면 EMS 커스터머 포털에 로그인하게 되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그냥 EMS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커스터머 포털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네스트 커스터머 포털이나 이네스트 파트너 포털은 이거보다 좀 더 UI가 다양하게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액티베이트 버튼이 로그인 하게 되면 액티베이트 버튼이 보이시게 되고 여기 보면 다운로드라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이 다운로드가 ESD와 연동을 하게 되면 해당 인타이트먼트가 발행될 때 예를 들면 A 소프트웨어에 대한 다운로드 링크가 같이 제공되게 되고 좀 ESD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아카마이나 이런 그 별도의 그 업체와 같이 업체에 올리게 되면 뭐 어느 곳에서나 뭐 다운로드 속도가 보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액티베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잠시만요. 여기서 예, 잠시만요. 세션이 끊기면서 이상하게 된 것 같고요. 제가 액티베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베이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C2V 파일을 등록하게 되는데 제가 사전에 C2V 파일을 생성을 해놨고요. C2V 파일을 불러온 뒤 컴플리트 액티베이트를 누르면 C2V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고요. 특정 키 아이디가 생성이 되면서 C2V를 받으면 이 C2V 파일을 이제 이 V2C 파일을 이제 C2V를 생성한 곳에서 인증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2개 중에 제가 하나 인증받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인증받을 수 있다고 내용이 확인이 되실 거고 차후에 하드웨어 키라 그러면 번키를 눌러주시면 해당 하드웨어 키의 리스트가 보이게 되고 클릭 후 번 버튼을 눌러주시면 하드웨어 키에도 버닝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하나의 인타이트먼트에서 이제 다중 배포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제 사전에 이미 프로덕트를 이미 만들어 뒀습니다. 해당 프로덕트에서는 2가지 타입의 라이센스 모델이 있게 되고요. 2가지 타입의 라이센스 모델은 하나는 리스트 라이센스고 하나는 스탠드얼론 라이센스입니다. 리스트 라이센스와 스탠드얼론 라이센스를 프로덕트 디리테스트라는 프로덕트에 있게 되고 이 디리테스트라는 프로덕트를 배포했을 때 실제 엔드 유저가 어떻게 액티베이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dd entitlement를 눌러주고 저는 이제 디폴트, 그러니까 RMS이기 때문에 디폴트로 두고 여기는 이제 KRD라는 고객한테 제가 제공을 할 거고요. KRD라는 고객한테 제가 디리테스트라는 제품을 제공하는데 요거는 제가 수량을 한번 10개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프로덕트 타입이 여러 개가 있지만 지금은 선택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이거는 파셜로 두신 다음에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뭐 이제 고객이 선택해서 뭐 스탠드얼론 라이센스를 설치를 하면 스탠드얼론 라이센스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로 진행을 하게 되면 리스드 라이센스로 진행하게 되면 리스드 라이센스로 적용이 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게 되면 총 10번이 있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총 10번이 있게 되고, 요걸 제가 가지고 액티베이션을 받아보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직접 웹상에서 EMS 그 액티베이션을 받을 수 있고, 리스드는 프로그램상에서 액티베이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기준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해보고 리스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정보는 편의상 지금 생략을 하지만 이 부분도 맨데이터리로 넣어서 고객에 대한 실제 최종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액티베이션 받을 때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데, 길이 1.3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고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을 직접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 선택하는 거를 기존에 이 다음에 설명드릴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도 핑거프린트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전 여기에 있는 DD라는 KR DD라는 핑거프린트를 등록해서 요걸 가지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베이트 누르면 여기서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을 선택하면 이제 KR DD 그러면 여기서 잠시 지금 여기에 핑거프린트가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핑거프린트를 제가 먼저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지 핑거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제 KR 1.3의 핑거프린트를 KR DD라고 사전에 지정을 해줘야지만 여기서 KR DD에 대한 핑거프린트를 가지게 되고, 핑거프린트 만드는 거는 제가 차후에 프로그램 내에서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매니지 핑거프린트를 통해서 이번엔 리스드 라이센스의 핑거프린트도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티베이션을 받게 되면 1.3을 선택하고 액티베이션을 받게 되면 KRD라는 핑거프린트를 선택하고 컴플리트 액티베이션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핑거프린트가 사전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이 라이센스 파일을 받아서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 곳으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샘플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샘플은 여기 이제 라이센스 파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커맨드 라인용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서 요 리스트 데모라는 거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은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라이센스에 대한 정보나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고, 여기에 제가 아까 전에 KRD라고 입력된 거와 PC KRD2라는 정보를 가지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매니지 프린트가 아니고 기존에 만들어진 제 테스트한 자료를 좀 디세이블 시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넣어놨던 부분들을 편의상
제가 다른 이름을 바꾸고 다시 프로그램을 구동을 해보면 지금 현재는 액티베이션이 10개 중에 하나만 인증받았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하나 인증받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 고객이 뭐 자기 리스트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리스트 라이센스를 실행을 하면 지금 현재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받아오는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되고 라이센스 받기 전에 제가 아까 KRDD2라고 바꿨는데 KRDD2라고 바뀐 부분들을 좀 설명을 KRDD2라고 입력했고 다시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해보면 라이센스를 받아오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리프레시를 해보면 잠시만요. 이 언더바 2로 돼 있네요. 언더바 2로 해서 다시 저장을 하고 다시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지금 라이센스를 가져오는 거고요. 그래서 라이센스 사용하고 지금 또 하나가 차감된 걸 보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차후에 이게 네트워크 라이센스가 추가되거나 네트워크 리스트 라이센스가 추가가 되게 되면 유저 수를 더 3유저나 5유저가 차감되거나 고객이 원하는 환경에 맞게 라이센스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핑거프린트 통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핑거프린트 통합은 이제 라이센스 배포 시에 RMS 기준으로 배포 시에 예를 들면 이제 다른 프로덕트를 한번 제가 설치한다고 했을 때 여기 보면 핑거프린트 온프리미스 라이센스라고 해서 이게 노로 하면 기존 방식대로 액티베이션을 받게 되는 거고 예스로 하게 되면 리스트 라이센스 XML 형태로 핑거프린트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XML 형태는 어떤 형태로 보이게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거는 저희 API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생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여기 보시면 리스트 이제 이건 기본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 리스트 옵션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 F 옵션을 주고 템프 이렇게 하게 되면 파일이 바로 생성이 되게 되고 이 파일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인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지금 답변을 문의를 주셔도 되고 차후에 별도로 저희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EMS 5.3과 RMS 9.8의 주요 내용들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외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들은 차후에 블로그를 통해서 설명드릴 예정이며 블로그에는 RMS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내용들이 주기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니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Q&A 시간을 잠깐 한 5에서 10분 정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용자분이 이제 좀 원 EMS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DB 마이그레이션 부분이 좀 걱정이신 것 같으세요. 이제 DB 마이그레이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문의를 주셨는데 기존에 LDK만 사용을 하셨다고 하면 이 원 EMS의 DB 마이그레이션 자체는 저희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DB 마이그레이션이 안 되는 부분들은 RMS와 LDK를 같이 사용하시던 고객분들만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RMS만 사용을 하시거나 또는 LDK만 사용을 하실 때에는 DB 마이그레이션이 기본적으로 된다는 점, 특히 RMS를 사용하셨던 고객분들이 LDK 기능을 쓰고 싶다고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 LDK
사용자분들은 DB 마이그레이션이 되니까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또 왔는데요. 지금 현재 페이지 1인데 다음 업데이트는 언제 있는지 한번 문의 주셨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그래서 혹시 몰라서 확인을 해봤었는데 이 업데이트는 그래도 하반기에 한 번 더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있는 내용들은 아직 디테일하게까지는 나오진 않았고 하반기에 한 번 더 이제 페이지 2나 전부 다 진행이 될지 어떻게 될지까지 모르지만 하반기에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내용이 오픈되어 있고 차후에 업데이트가 한 번 더 진행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웨비나나 저희가 블로그의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이제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기존에 LDK를 사용하고 있는데 RMS, 그러면 클라우드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싶다는 고객분 질문이 왔습니다. 예, 기존에 LDK를 사용하시던 고객분들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LDK로 대로 사용을 하시면서 RMS에는 클라우드 라이센스를 별도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 기존에는 이제 RMS에 대한 EMS와 LDK EMS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관리가 통합으로 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 EMS가 되면서 관리가 통합으로 되게 되고 그런 내역들을 리포팅이나 데이터 익스포트를 통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44분인데 한 1, 2분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제가 오늘의 웨비나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해당 내용이 이제 저희 블로그나 유튜브에 영상도 올라가게 되고 내용 정리가 되게 될 텐데요. 블로그에는 요 해당 웨비나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업데이트, LDK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이라든지 저희가 긴급으로 공유해야 될 내용들이나 기존의 다른 웨비나에 대한 자료들이 다 올라가져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기존의 LDK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전환되냐 아니면 일부 기능이 빠지냐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전부 옮겨질 예정입니다. 근데 그 중에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디벨로퍼 탭과 캔슬레이션 프로덕트고요. 대부분의 기능들은 그 LDK EMS 기능이 원 EMS,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EMS로 옮겨진다고 프로덕트 매니저 PM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 또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차후에 이메일이나 또는 전화로 문의를 주셔도 답변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의 웨비나를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해당 내용은 블로그나 저희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예정이고 블로그 접속에 들어가 보시면 유튜브와도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차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비나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